자,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조국 전 장관 지난 2월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횟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장관이 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추징금 600만 원. 그런데 저기에는 저러한 혐의들이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그런데 직권남용, 저 부분을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유재수라는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데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데 민정수석의 신분을 이용해서 유재수라는 그 사람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못하게끔 한 것 아니냐.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한번 돌려보죠. 이게 오늘의 뉴스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2003년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2003년 민정수석 시절이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특감반의 설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저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는 저걸 만든 사람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니까 가장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저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어떤 개인한테 저렇게 하는 경우가 늘상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이걸 예. 왜 사실조회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냐면요. 유재수 씨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검찰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감찰 무마를 지시할 수 있는 직제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예. 그렇지 않다. 대통령실 직제와 관련해서 보면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감찰을 계속 진행할지 수사기관에 의뢰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이 법제라는 게 문재인 과거에 민정수석 당시에 만들어진 내규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직제와 관련한.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는 게 맞고 왜 도입이 됐고 그 도입된 경위가 어떠한지를 그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전 수석에게 묻겠다는 건데 이렇게 개인에게 사실조회 무슨 의료인이랄까 이렇게 하면 어떤 의사를 묻는 경우도 있긴 하죠. 예.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사안을 감안했을 때는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법조인이신 장윤미 변호사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보시면 아니 무죄 증거를 조 전 장관이 지금 피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무죄 증거를 조 전 장관이 내놓는 게 아니라 법 제정의 취지를 묻겠다고요? 아니 어떤 판결 나오든 따르지 않겠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조 전 장관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재판의 정치를 끌어들이려는 포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보자고요? 감찰 무마 무죄를 받으려고 법정에 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조국 전 장관 부적절합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같은 법조인이신 정미경 최고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어허. 근데 이거를 그 조국 전 장관이 왜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을까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예측하는 그 가능성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본인 자기에게 유리한 걸 문재인 대통령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정치화
문제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라면요.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이런 법률적인 자기 개인의 문제, 법률적인 사건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갑과 을이 바뀐 거죠. 대통령이 문재인이지만 대통령 위에 조국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국 전 장관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예측이 게. 불가능하다? 예. 허허. 그러면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한테 무슨 빚을 지었거나 어허. 아니면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특이한 거죠. 예, 예. 아니 그 지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써줘도 문제, 안 써줘도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알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일절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김종혁 의원요? 예. 그 정미경 전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약간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등골이 서늘해진다? 왜요? 왜냐하면 예.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는 얘기들이 했다는 얘기들이 널리 퍼졌을 정도로 아끼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저 얘기는 얼핏 받아들여지기에는요.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당신이 나를 책임 좀 져줘야 될 거 아니야라는 그런 항변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이 사안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할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감싸주려고 했던 그런 분이라는데 저 얘기는 얼핏 들리기에는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행사를 한 거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 나한테 책임을 물어? 이거 대통령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 들릴 수가 있어서 야 저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차단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참으로 좀 드네요. 대단하다. 예. 복 위원장님. 저도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예, 예. 특감반이 민정수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최종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법리적 차이가 있는 것인데 예.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온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청와대 내에서 특감반이 완전히 독립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상식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다. 이거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항변이 좀 과하게 표출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1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게 될 테니까 최종 선고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패널분들의 개인 주장, 개인 의견, 개인 평가들을 주셨습니다.